김민선 회장 측 뉴욕 한인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회장 측의 동반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준법선거와 재외선거 참여를 위해 한인단체들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내일협회가 제기한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의 무효 소송에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제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위한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도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한인 회장이 동시에 취임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선 회장 측 뉴욕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회장 측에 동반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 측은 한인회의 불협화음으로 생긴 장기간 분규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동반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한인 사회 자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원한다며 동반 사퇴를 민승기 회장 측에 제안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양측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선관위를 구성해 재선거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동포 사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원할 경우 김 회장은 한인 사회의 조속한 안정과 화합을 위해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 회장도 재판 판결에 승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 회장 측은 내일 긴급 임원 회의를 갖고 김 회장 측의 이번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임원회의 소집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발표를 좀 하려고 해요. 민 회장이 김 회장의 동반 사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한인회가 겪고 있는 파행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민 회장의 결심에 한인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장 소송은 내년 1월 22일 뉴욕주 맨하튼 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준법 선거를 실천하고 재외선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오늘 미동부 미래포럼 등 한인단체들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미동부 미래포럼과 뉴욕 민주연합 등 한인단체들과 준법 선거 실천과 재외선거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번 선거가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풍토를 벗어나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재외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외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는 행위를 스스로 엄단하도록 노력하고 통합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관위와 한인단체들은 서로 협약했습니다. 신체로 신청하시고 투표소에 나오셔서 투표하시는 것, 투표하셔야지만 사실은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성취한 그런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여기에 참여하셔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 꼭 실행하시길 꼭. 한편 한국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외선거인 투표 참여 증진 방안으로 재외 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일 경우 한 개의 추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 서류 사본 첨부가 폐지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재외선거 영구 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그전에는 이제 마트라든지 교회라든지 수레 접수 나가면은 여권 사본이라든지 국적 확인 서류, 영주권 카드 같은 국적 확인 서류를 꼭 오셔가지고 또 접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여권 번호만 아시면은 바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간편.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인터넷과 공간 방문 등을 통해 내년 2월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내일업계를 상대로 한 임금 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이 결국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내일협회가 제기한 무효 소송에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올바니지법은 8일 뉴욕 한인 내일협회와 중국계 내일협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제기한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에 대한 무효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네일살롱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및 중국계 네일업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일협회 측은 쿠오모 주지사의 환영 성명서 발표 이전까지 소송 기각 결정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들과 접촉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네일업소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되면 $2,500의 벌금에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자신의 취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엄마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엄마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준 공연이 있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피아노 연주에 맞춰 무용수가 섬세하고 우아한 손짓과 몸동작으로 한 편의 예술작품을 그려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화려한 조명 아래 댄서들이 등장합니다. 최신 팝에 맞춰 무용수들은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준 무용수들은 전문가가 아닌 모두 주부들입니다. 젊은 새댁부터 나이가 지긋한 주부까지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또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살도 또 빠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는 거 그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부들로 구성된 제이댄스팀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장려하기 위해 롱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 부설로 무용 클래스를 개설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댄스 클래스를 통해 가사와 육아로 지친 주부들의 건강 증진과 몸매 관리 그리고 우울증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춤을 추면서 너무 건강해지는 마음들, 그다음에 생각들, 몸들이 있는 게 정말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들은 엄마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공연에 참여한 주부들은 엄마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기사를 내보낸 미 주간지 더 네이션에 뉴욕 총영사관이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의 항의는 통상적인 대언론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 총영사관 관계관이 더 네이션지의 통상적인 대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더 네이션지 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문화 홍보관의 대외 언론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의 주간지 더 네이션은 지난 1일 독재자의 딸 노동자를 탄압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인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를 작성한 팀 쇼락 기자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기사와 관련해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는 소식을 편집장에게 전해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 저널이 12월호 커버 스토리로 이한탁 씨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소개했습니다. 25년 전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방화 판단으로 이 씨가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9페이지에 걸쳐 실었습니다. 미 변호사협회 저널이 12월호에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25년 전 당시 이한탁 씨와 화재로 숨진 딸 이지연 씨의 사진을 싣고 9페이지에 걸쳐 게재됐습니다. 특히 이 씨가 불충분한 증거로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시점부터 풀려나기까지의 긴 여정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방화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 씨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방화 판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70년대 말 이전에는 방화 현장 조사관들이 과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니라 대부분 전 경찰관이나 소방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막연한 추측으로 사건의 용의자가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5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최근에는 펜실베니아 멀로 카운티 검찰이 이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파리 테러를 계기로 상정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2011년 3월 이후 이라크나 시리아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8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찬성 407, 반대 9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받았고 올해 연말까지는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2011년 3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과 수단 등 중동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체결돼 있는 38개 국가와 미국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비자 면제 가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사기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 유권자 투표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작 18%로 유권자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클럽 오피스 자료에 따르면 팰리세이즈팍에서는 지난 11월 본선거의 투표율이 18%에 그쳤습니다. 등록 유권자 6,842명 중 단 1,236명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본선거의 경우 이종철 부시장이 시의원 4선에 도전했지만 대선이나 연방의원 등 굵직한 선거가 없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펠팍의 투표율은 한인 후보자들이 나선 다른 뉴저지 타운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았고 주 전체 유권자 투표율인 22%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잉그로드 클립스의 경우는 투표율이 무려 52.1%를 기록했습니다. 포트리 선거에서는 등록 유권자 19,084명 중 25.2%인 4,82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리츠필드 역시 유권자 5,749명 중 37.1%인 2,13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클로스터의 경우도 30%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펠팍의 경우는 전체 유권자 6,800여 명 중 약 30%인 2,200명 정도가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중 한인 비율은 뉴저지주 타운 가운데 가장 높지만 저조한 투표율이 한인 정치력의 신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600여 명이 넘는 뉴욕 시민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앞으로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치료제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 치료제인 넬락손을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 시내 약 157곳의 라이데이드와 33곳 이상의 개인 약국에서 넬락손을 $50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VS에서도 연말부터는 구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넬락소는 헤로인이나 오이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 또는 마취제 남용 치료에 효과적인 약품으로 주사나 비강 스프레이 형태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메리 베셋 보건국장은 진통제 남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약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넬락손 키트 공급에 $75만 투입하고 역시 치료제의 일종인 부프레노루핀을 처방할 수 있는 전문 약사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매년 약 800명은 약물 남용으로 사망하고 이 중 75%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고 2016년도 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박윤숙 수석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2016년 회장단과 이사장단 선임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어제 축제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정관에 의해 2016년 회장이 된 이동양 현 이사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43회 회장으로서 그 일을 맡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못할 건 못한다고 그래야지 하다가 중단하는 건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우리 이사님들한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양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 2016년 새 회장단과 이사장단 선임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석 부회장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윤숙 이사가 정관에 의해 회장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회장직을 맡게 된 박윤숙 신임 회장은 아름다운 전통을 남기고 싶었지만 또다시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올해는 진짜 작년과 올해는 우리가 그 축제재단의 원년의 해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2016년 회장에는 박윤숙 이사, 이사장에는 윤난양 이사, 부이사장에는 최일순 이사, 그리고 행정부회장의 지미리 이사, 부회장에는 조갑재 이사가 각각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편 LA 한인축제재단은 이날 2015년 축제 감사 결산 보고에서 총 수입 104만 1,382달러 24센트, 총 지출 97만 8,688달러 90센트, 순수입이 6만 2,693달러 34센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다리가 가장 긴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자신의 다리가 더 길다는 여성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리 길이가 무려 130cm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다리가 가장 긴 여성으로 등극한 20살 홀리 양. 모델로 일하는 홀리는 195cm의 장신에 다리 길이만 126cm나 됩니다. 이전 기록 보유자였던 모델 로렌의 다리보다 1cm 이상 더 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ongest legs in America. I think she has got longest legs in the world because I have traveled to more than 25 countries in the world and I have never seen a girl taller than her. 웬만한 성인 남성들이 팔을 두르면 어깨가 아닌 골반에 닿습니다. 길고 쭉 뻗은 다리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홀리는 단숨에 모델 업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Honestly, I love the attention. I've been tall my whole life and I was picked on, so now it's like I'm being recognized for something.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홀리의 다리에 도전장을 내민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22살 새내기 모델 체이스 양. 키는 195cm로 홀리와 같지만 다리 길이는 130cm로 4cm나 더 길다는 겁니다. When I saw Holly's video, I was kind of bummed because I thought maybe, oh, her legs are longer than mine and I'll never get the title. But then I measured myself and found out I'm actually longer than Holly's legs.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씨와도 불과 2cm 차이입니다. 팔을 위로 뻗으면 천정에 손이 닿고 하이를 신으면 농구 골대의 그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체이스의 아버지와 오빠들도 모두 2m가 넘는 키다리 가족. Being a tall family is definitely different just because, or if you're going to a movie theater and you're sitting down and we all take up one row, we kind of create a wall. 큰 키와 긴 다리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긴 다리에 맞는 바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모델계에서조차 너무 길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롱다리 모델로 인정받은 홀리처럼 그녀도 긴 다리가 그녀만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s I've grown older, I feel like it's better. It became like who I am. 로렌부터 홀리, 체이스까지 이들의 롱다리 경쟁은 주목받는 신인 모델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니어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2015 지멘스 수학과 기술 경시대회에서 메나셋 고교에 재학 중인 크리스틴 유양이 우승을 차지하고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유양은 같은 학교 중국계 학생 킴벌리 태양과 한 팀을 이뤄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에서 열린 전국 결승에서 팀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양팀이 제출한 프로젝트는 폐수나 기름에 유출된 물에서 서식하는 물질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입니다.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 소속 한인 경관과 중국계 형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한인 성모경위와 중국계 얀모 형사는 플러싱 소재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마약 혐의가 있는 손님을 체포하지 않거나 구치소에 구류하지 않고 경범죄 티켓을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관들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쯤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 아트바젤 전시관에서 33살 한인 여성 신모 씨가 작품을 관람하던 중 칼에 찔렸습니다. 용의자 24살 스웬 짜오는 신 씨의 뒤를 쫓아가 수차례 부딪힌 뒤 칼을 꺼내 목 오른쪽과 왼쪽 어깨를 찔렀습니다. 용의자는 신 씨에게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공격했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고 갤러리 내내 자신을 쫓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항공 여행 시 탑승객들의 수화물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배상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항공사들은 탑승객들의 수화물 부품이 파손이나 훼손됐을 경우 배상해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방교통당국은 항공사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승객들의 정당한 배상 요구를 거부하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케이스에 따라 27,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